올해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를 하고 담례로 그 지역 특산물이나 상품권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담례품을, 지자체는 재정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관건입니다. 9일 강릉에서는 산불이, 삼척에서는 3층 건물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 이틀 만에 관광객 26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늘 29일까지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원주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박창호 신임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 질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들어보셨죠?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지 상품권 등을 담례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한 사람은 담례품과 더불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지자체는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네,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홍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릅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철원썰과 횡성한우, 양구 백자화병까지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제 담례품입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한데 기부금의 30%까지 담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이 넘어갈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보건 증진 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정치인들과 지역 출신 스타들의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민 1호 기부자로 고향사랑 기부제 알리기에 나섰고 축구선수 손흥민도 고향인 춘천시에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각 지자체장도 SNS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체 광고 외에 직접 홍보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개별적인 전화나 이메일, 그리고 향후회나 동창회 등 단체 모임에서 기부 홍보를 할 수 없는 탓에 각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면 법률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서포트지가 돼서 우리 강원도에 이런 특산물들, 좋은 특산물들이 많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에다 홍보를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면 그 30%에 해당되는 담례품을 준대, 이렇게 돼야지 될 것 같아요.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인구는 153만여 명, 전국에 흩어진 강원도 출신 출향 인구도 150만 명에 달합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 300만 도민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지 향후 성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일 낮 1시 40분쯤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야산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청 진화헬기 1대와 소방차 10대, 인력 30여 명이 투입돼 오후 2시 5분쯤 주불을 잡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1시쯤에는 삼척시 정하동의 3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물 내부를 모두 태우고 40여 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 불로 3층에 거주하던 50대 남녀가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119 구조대원에게 구조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방역 대책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하루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번 방역 강화는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증가하면서 시행됐습니다. 지난 7일 개막한 화천 산천어 축제에 주말 이틀간 관광객 26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화천군은 개막 첫날 12만 9천여 명,
이튿날 13만 1,000명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열리고 얼음 낚시, 산천어 맨손 잡기와 세계 최대 실내 얼음 조각 전시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평창 송어축제 방문객이 개막 10일째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평창 송어축제위원회는 하루 평균 5,000명 안팎, 주말과 휴일에는 하루 4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도 900여 명이 다녀갔는데요. 축제위원회는 축제장 얼음판 두께가 평균 40cm가 넘지만 오전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추위 없이 송어 낚시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29일까지 얼음 낚시와 송어 맨손 잡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신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강원일보 9일자 기사입니다. GTX 원주 춘천 고속철도 1년 골든타임 사업 총력전이라는 기사인데요. 정부가 새해를 맞아 GTX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강원도도 강원권 연장과 원주 춘천 철도 건설 확정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크게 두 개의 철도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GTX B 춘천 연장 사업과 원주 춘천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4월 중 2억 원가량을 투입해서 철도 SOC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국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존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2026년에 발표 적용될 계획이었는데 정부의 GTX 조기 개통 지침에 따라 2024년으로 당기는 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남은 1년 동안 도가 용역을 통해 철도 건설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부에 설명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강원도 초교생 대폭 준다는데 2029년엔 몇 명이라는 기사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3년부터 2029년까지의 초중고 학생 수를 예측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29년이면 강원 지역 내 초등학생 수가 5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3년부터 초등생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2029년에는 4만 9천여 명으로 2023년도보다 28.54% 감소한다고 전망됐습니다. 특히 교원 수급, 학교 존폐와 직결되는 초등학생 1학년 수가 더욱 가파르게 줄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2023년에는 1,146명인 강원 지역 초1 학생이 2029년에는 6,798명으로 33%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올해도 강원도 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17곳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강원도민일보 9일자 기사인데요. 미세먼지, 황사 겹친 하늘, 탁한 만큼 위험, 주의 당부라는 기사입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 전역이 미세먼지와 함께 중국발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대기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8일 강원도 내 지역별 초미세먼지를 살펴보면요. 원주 같은 경우는 100마이크로그램, 춘천, 횡성 각각 94마이크로그램 등으로 영서 지역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영서 지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1마이크로그램으로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요. 경보 발령 기준인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를 발령을 했었습니다. 뿌연 하늘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은 기압골 변화 때문인데요. 중국 북부지방 대륙 고기압이 유입이 되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이 됐고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 미세먼지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예보된 13일까지 뿌연 하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재빠른 움직임과 지혜로움이 떠오르는 토끼. 과거부터 현재까지 토끼의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는 기획 전시가 열렸는데요. 토끼를 주제로 한 동요와 전래 동화부터 토끼 캐릭터 인형까지 다양한 전시물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김진재 기자가 토끼 기획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풀밭에 앉아있는 토끼 한 마리. 숨어있던 호랑이가 나타나자 재빨리 도망갑니다. 또 다른 벽면에서는 절구질을 하는 토끼, 거북이를 타고 용궁을 헤엄치는 토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개묘년을 맞아 토끼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시회 주제는 생태 만상과 변화 무쌍, 그림과 장식품, 인형 등 토끼 관련 전시물 70여 점이 두 주제에 따라 전시실을 채웠습니다. 전시물 옆에는 토끼의 생태에 얽힌 민속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생태 만상이라고 해가지고 토끼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특징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았고요. 2부 변화무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들이 현대에는 또 어떻게 좀 전달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 토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둥근 달과 벽면을 가득 채운 토끼 그림, 아기자기한 인형들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하트 들고 있는 토끼 인형이 좋았어요. 귀여워서요.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VR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을 주제로 기획 전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토끼 기획 전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올해부터 군 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요. 보장 항목은 9개로 상해, 질병, 사망 및 후유 장애 1,000만 원, 골절 진단금 1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입니다. 강릉시가 2026년까지 신규 일자리 10,000개를 포함해 양질의 일자리 7만 7천여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률 70.4%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업 유치와 관광 레저 관련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와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선군이 전기로 운행되는 친환경 공영버스 운행을 확대합니다. 올해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5대를 추가로 구입해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2026년까지 스마트 승강장을 신설하고 전기버스 13대와 충전소 6곳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4일부터 20일까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모국 방문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평창군에 거주하고 5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 4세대입니다. 선발되면 한 가정당 왕복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교통비 등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번 연도 8월까지 모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서흥원 양구군수가 5개 읍면을 돌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군민들에게 군정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